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주제 필리버스터 정회 법사위의 2차전입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님,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엊그제 정회가 됐었죠. 국회 본회의에서 정회가 됐었고 필리버스터 때문에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여야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2차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했다가 본회의에서 난타전이 있었고 법사위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관련 발언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뭐 서울시장 선거운동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갑자기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일단 들어갈 때 의장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의장한테 인사하는 게 개인 의원식이 아니라 의원식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 존중인 것인데 의도적으로 그냥 안 보고 그냥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가맹점 계약과 관련한 주제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은 속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도 가맹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다른 분야로 좀 가면서 운영의 묘를 좀 가져줘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저는요 가맹점 계약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저는 뭐 민주당의 8대 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 자체가 사실상 뭐 위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 위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초장부터 나경원 의원이 그냥 싸마러 온 것이 아니냐. 자신이 어떤 뭐 여전사처럼 부각돼 가지고 서울시장에서 뭐 오세훈 시장을 좀 눌러볼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 정말 나경원 의원이 왜 저렇게 망가졌나. 원래 좀 망가지긴 했었는데 어제 예. 좀 상당히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우 많이 아쉬웠다. 저런 식으로 할 거면 왜 필리버스터를 하지?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필리버스터법에 대해서 그래도 소수 야당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존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법안이 좀 적절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경원 의원 보고 나서 어제 야, 이 법 진짜 폐지해야 되겠구나.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법이구나. 민생을 벌모로 잡아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부적절했다. 부대변인님. 저는 민주당의 폭거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폭거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법이라고 하면 되게 명확해야만 법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좀 예측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보면 법을 좀 더 잘 알 수 있고 잘 적용받을 수 있는데 국회법에는요. 협의라는 단어가 60번 넘게 등장합니다. 예. 이 협의라는 단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단어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협의라는 말을 넣었다는 거는 그만큼 국회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양당 간에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협치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국회 의석수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의 묘를 누가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법사위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 아까 이승훈 위원장께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께서 서울시장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보시면 경기도지사 준비하시고 서울시장 준비하셔서 그렇게 쇼츠 정치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제 우원식 의장님 또 저는 그전에는 그래도 국회 운영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뭐 계엄 때도 그렇고요. 뭐 어떻게 보면 국회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그 모습은 도저히 의회주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사를 안 했다고 해서 뭐 발언권을 중지한다든지 사실 그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물론 인사 안 하는 거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여야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도 다른 의원들도 인사 안 하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간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안 좋은 간행이지만 그때는 발언권을 안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인사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갈등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독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회는 더욱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국회 운영, 어떻게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그 권한을 나눠주고 분배해야만 정확하게 저는 조직이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이 민주당에는 부족하다. 어제 그런 한 편을 보여줬던 사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나왔던 발언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예전부터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들은 계속해서 나왔었다. 관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시대가 변한 줄 알아야죠.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재명 정부고 민주당과 여권이 압도적 다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힘이 없다는 거 알고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한테 운영의 묘를 발휘하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발휘해야 될 상황이에요. 시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참 일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추미애 의원 핑계를 댔더라고요. 뭐 예. 추미애 의원도 상관없는 도이치 뭐 모니어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비판할 수 있죠. 다른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운영의 묘를 해서 도이치 모니어스 얘기도 하고 12시에 만나고 브라보컨 얘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처음에 발언자가 발언할 때 집중을 하는 것이지 그 뒤부터는 별로 관심은 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의 이 발언들이 전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소환했는데 내 자신이 떳떳하고 내 자신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왜 저 싸마로 올라갔나. 그리고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절박하게 민주당과 맞서서 싸우는구나 나경원이. 그리고 정말 명분과 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해서 명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뭐 필요 없는 관행이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력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내용 자체가 좀 태도 자체도 매너가 별로 없어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앞으로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는 어렵겠구나. 어허. 뭐 서울시장도 당연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저번에 뭐 빠루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었었는데 한번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국회로 들어올 일은 없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군요. 예, 부대변인님. 저는 이제 어제 들었던 사건이 이게 어제 사건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사위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모든 국회에서 통과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어떻게 국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면 어제 왜 그렇게 국민의힘이 절박하게 필리버스터를 했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 운영을 보면요. 10월 19일 기준으로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271번의 발언권을 제한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퇴장 명령도 6회나 있었거든요. 예. 퇴장 명령이 4회 있었습니다. 4회. 예.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상호적으로 민주당과 야당과 여당이 서로 논의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 건데 발언권을 막는다? 입틀막을 하겠다면 국회 운영을 국회를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네. 그럴 것 같으면 민주당은 지금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 운영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국민의힘 다 퇴장시키고 민주당 혼자서 다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에 협치라는 단어가 합의라는 말이 있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소선거구 제도지 않습니까? 민주화 이후로 계속 줄곧 소선거구 제도를 해왔는데 이 소선거구 제도가 실제적으로 국민의 민의를 100% 발휘하는가? 저는 발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총 득표율이 45%가 넘었어요. 민주당과 4.5%밖에 차이 안 났지만 의석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불복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민의가 100%다 발휘되지 못하는 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에는 협의라는 말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국회법에 협의라는 말 다 빼고 무조건 다수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는 보통은 의결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보통 간사 간에 협의한다든지 운영위원들, 상임위원들 간에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1대 이후로부터 상임위에서조차도 표결하는 관행이 엄청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회에서는 더 이상 상임위에서 협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그냥 의석수만 믿고 무조건 강행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 의석수라는 것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구 제도가 100% 민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라는 제도를 넣었던 게 국회법상 어떻게 보면 민의를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는 들어가는 제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민주당이 지금 부족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는 징징댄다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쓰셔도 써도 됩니다. 되죠. 요즘 진짜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정말 징징대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힘 있을 때 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뭐 중선거구, 대선거구 그렇게 민주당에서 하자고 해도 절대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소선구제 얘기를 하는 것은 옛날에 너무 젖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윤한영 의원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의사 정원 2,000명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선에서 저희들 다 집니다라고 했더니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얼마 개념이 없습니까? 좀 살아보자고 아우성 치는데 자식들한테 듣도 못한 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윤한홍 의원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명태균이 조심해야 된다. 좀 이상한 놈이다라고 했더니 그걸 명태균한테 그대로 꼬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못 받고 소수당이 된 거잖아요.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시대 트렌드가 너무 바뀌었어요. 지금 뭐 태극기 세대라고 하지만 그게 70대가 주축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의 주축은 40대, 50대가 주축인데 국민의힘의 무능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주축이 있는 한은 국민의힘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민주당보다 더 잘해가지고 뭐 20대, 30대를 끌어가야 되는 건데 이준석도 아는 걸 갖다가 국민의힘은 몰라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저는 한 1월 달이면 끌어내려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되고 그게 실은 국민의힘에는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동혁 의원이 좀 대표가 끌어내려와야지 국민들이 좀 피곤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나경원 의원이 각각 국회법을 들면서 이제 서로 난타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국회법 106조 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끝낼 수 있는 건 표결 등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원식 의장은 102조에 따르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립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대변인님? 근데 분명히 여기 보면 국회법 106조, 102조랑 106조가 지금 친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6조에 보면 분명히 어떤 다른 법 규정에 불구하고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규정과 그리고 종결시킬 수 있는 요건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02조보다는 106조가 우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너무 작아서 징징된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지금 징징되는 거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밖에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의 취지는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에 의해서 무제한 토론을 해서 그 법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고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가장 절박한 수단인 겁니다. 저희라고 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못 막는다고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도 하는 거지 아니 않습니까? 근데 절박하지 않아 보인다니까. 그게 문제다니까요. 너무 그래요? 절박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절박하게 해야 되는데 저요 가맹점 사업법은 찬성하는데요. 다른 얘기하러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법 자체가 민생 법안이니까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제가 발목을 잡았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비판에서는 저희가 그 비판을 받을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가맹점법이라는 저런 민생법조차도 저희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는 앞법이라 진짜 8대 앞법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더 많고 사법개혁이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생법을 제가 필리버스터 한들 의석수가 적어서 하루밖에 지연 못 시키거든요. 그런 점까지 국민들도 이미 충분히 아실 거예요. 저희가 필리버스터 한다 했는데 다 막힌다는 점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더 절박한 심정에 민주당 시각에서는 절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법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의제와 상관없는 말 한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비난하는데요. 과거에 민주당에서도 의제와 상관없이 한 발언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 할 때 성경을 읽으신 분도 있고요. 동화책을 읽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도 필리버스터 하나의 일환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지금 제한하는 법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법 입법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럼 이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왜 지금 시점입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의석수 많았을 때 왜 필리버스터 제한법 안 했죠? 지금 해야지 국민의힘의 입을 막죠.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저는 그 말은 동의 못 하겠어요. 필리버스터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서로 대화, 타협, 협치를 한 하나의 일환으로 보는데 그것조차 이틀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윤한홍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게 나무라. 아무리 말을 해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끌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니 뭐
12.3 비상기업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안 낸 상황에서 아무리 민주당을 비판해도 쟤들은 참 더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저걸 갖다가 저러지? 요런다니까. 아, 그거 말씀은 네. 제가 제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뼈 아픈 부분이긴 해요. 저 아니, 정말로. 그리고 얼마 네. 소심해요. 장동현 대표, 한동훈 대표 전 대표 가족들이 저 감옥 가 있는 윤석열 비판했다라고 당 게시판했다 얘기해가지고 지금 뭐 제명을 시킬지 뭘 시킬지 모르겠어요. 뭐 정치 뭐 안 보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하니까 저 양반은 그 보수만 갖고 정치를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 지금 지도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저도 사실 뭐 다 동일하지 저희 지도부의 지금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느냐, 저는 공감받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 당에서 충분히 민심을 더 받아들여서 좀 더 나은 방향, 또 국민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동의하는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한들 국회에서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이유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가서 공격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사단이 났고 국민의힘이 지금 외면받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될 수 저는 있다는 그런 겁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필리버스터 할 수 있고 생뚱맞은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먼저 생뚱맞은 말 하려면 좀 오히려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리는 게 자신이 다른 말을 할 때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건데 올라가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또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그럼 저 사람은 참 버릇이 없구나. 근데 버릇이 없는 사람이 말도 버릇없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나경원 의원이 뭐 저렇게 하는 것들이 극우들한테는 뭐 예전에 추다르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렇게 잔다르크처럼 그런 모습으로 극우들한테 비칠지 몰라도 중도들한테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3선인가요, 지금? 4선은 좀 어렵겠다. 이제 집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나 의원은 4선이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5선인가요? 5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중단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슈가 된 것도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에 따르면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서 의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장에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항을.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갖고 와서 나경원 의원한테 건네면서 이렇게 좀 불거진 것 같아요. 중단 사태가. 예,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녹음용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민주당의 강선 의원도 실제로 녹음용을 써서 착용해가지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원식 의장한테 하는 비판은 어떤 거냐면 과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새롭게 해가지고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거 사례 국회에서 아까 저희가 지금 물론 민주당이 워낙 간행과 갈래를 다 깨고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간행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리버스터에서 다른 말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저희가 2016년도 새누리당 때 테러방지법 때 민주당 의원이 이석현 의원일 겁니다 아마.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저희가 중단시키려고 하니까 이석현 의원이 상관없다. 예. 필리버스터 어떤 말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면 관행과 간행과 상관없이 했다는 점 이미 간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원식 의장도 그 간행을 존중하셔야죠. 지금 이소은 변호사님께서는 법조인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법원에 가면 판사석이 더 높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가면 국회의장석이 더 높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 높게 돼 있는 그게 건의를 위한 게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서 모두를 바라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판사도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해서 법대가 더 높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게 있는 거는 그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데 우원식 의장이 과연 100% 공정하게 진행을 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과 반복되는 거지만 법사위에서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과연 공정하게 했느냐? 그 질문까지 연이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계속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조금 절박하지 않다든지 그런 태도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이는 모습은 전 그것도 국민들께서 보실 때 눈살 찌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비판하려면 본인들이 깍듯하게 인사하고 깍듯하게 할 말을 해야지 법사위 비판하면서 똑같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한다라고 본인들도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우원식 의장님이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100% 공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공정을 기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저도 재판 가면요 판사한테 인사합니다. 예. 인사하지 않으면요 그 판사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요. 피고인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마치 무심결에 넘어간 척도 아니야. 인사를 안 한 걸 너무 자랑처럼 의식적으로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실은 필리버스터법에 대해서 개혁신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존중되어야 되고 뭐 60명 이상이 없으면 안 된다. 요것을 제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었었는데 나경원 의원 보면서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좀 정치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님처럼 그때는 미디어가 없었잖아요. 그냥 방송에서 그냥 땡전 뉴스라 하면서 야당의 얘기들은 전혀 재현하지 않았고, 그래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그걸 강하게 발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1인 미디어가 너무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렇게 예의 없이 하지 않아도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조차도 별로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별로 불성실해요. 제가 보니까 필리버스터를 해도 자기가 할 경우에는 자기 당 사람들은 최소한 그 필리버스터에 집중해줘야 되는데 다 집에 가버리거나 다른 책을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이래요. 최소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번 나경원 의원을 계기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국회 임시회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로 마무리가 안 됐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먼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어서 다른 개정안이 올라갔고 바로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제일 처음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인데 마이크 차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또 마이크 끄시려고 하시느냐라면서 지금 현장 모습이 사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피켓 시위를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까지는 사실은 합의가 된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좀 논쟁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게 관행이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건 맞아요.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도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차피 법안 한 개당 하루밖에 저희가 시간 제한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런 점까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모든 걸 다 지금 발목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게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제가 기한 내에 합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전향적으로 지금 민주당한테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그럼 민주당에서는 협의하는 모습을 국민의힘에게 보여줬느냐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토론 같은 게 쟁점 법안 토론회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8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35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점법 같은 경우도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와가지고 토론을 충분히 못했거든요. 저희가 하는 말은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지금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사실 계속 외부에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는 저희를 내란이라고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상임위에서조차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저희한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도 선출된 권력들이거든요. 저희에게도 당연한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화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국회는 계속 공회전되고 극단적인 감정적 대치가 나오는 겁니다. 인사 안 하고 저런 식의 피켓 시위하는 거 국민들께서 보기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0% 다 국민의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곽의원 이야기를 좀 더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러 나와서 오 의장 앞에서 굉장히 길게 일부러 인사를 90도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또 이어갔다고 하네요. 필리버스터를. 오 의장이 이렇게 작심하고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나 의원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마이크 안 끄셨나요? 네, 오늘은 지금 기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A이기 때문에 예. 아마 우 의장님께서 조금은 좀 양보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일본하고의 사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잖아요. 맨날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비판을 하고 일본은 우리 땅이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일본이 머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머리가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란도 깍듯하게 인정하고 정말 잘못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을 우리 당이 키워서 망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내란 머리를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머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첫 시작점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국민들이 국민의힘 편을 듣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저기 필리버스터 할 필요가 없이 국민의힘 당 대표실로 몰려가서 사퇴라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국회에서 여당과 좀 따져야 되는 것이 다. 그래서 당직자들이 그냥 다 사퇴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는 방식으로 일단 장동혁 대표부터 물러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국회법 제가 이제 변호사잖아요. 근데 명확한 것 같아요. 의제 외의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게 법의 원칙이에요. 국회법이. 예. 다만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이 원칙의 예외예요. 원래는 뭐 국회의원별로 몇 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김영태 의원이 한 13시간인가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예. 13시간 동안 어떻게 똑같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칙, 이건 그 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격가지로 상대방을 견제하거나 상대당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법안 찬성하는데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 우원식 의장님 얼굴 침을 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국회에 침을 뱉는 거.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이 풀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국회의장이 내가 법대로 하겠다는데 뭐 방법이 있어요? 노조들이 준법 투쟁하겠다라고 법대로 지하철 운행한다는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국민에게 피해를 가지 않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 우원식 의장이 가만히 있으면 핫바지로 보이잖아요. 당연히 제대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빨리 이해하시고 오늘 곽규택 의원이 그거 하나 잘했네요. 인사는 잘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예. 예전에는 사실 그런 말 많았잖아요. 국회의원들끼리 상임위에서 서로 얘기할 때 뭐 존경하는 앞에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런 말도 했거든요. 존경하지 않는데 존경한다. 뭐 그런 말도 했었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예전에는 막 그런 말도 있었던 게 국회의원들이 앞에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그 친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어나갔다. 실제로 그런 일이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요. 진짜 없어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그냥 깊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 예전에 그 가장 최근에까지는 의원들끼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예. 보좌진들끼리는 그래도 소통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소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좌진조차도 소통을 안 하고요. 예. 더 나가서는 이렇게 패널로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까지 듣냐면 민주당 패널이랑 얘기하는데 왜 웃으면서 얘기하냐고요. 정말입니다. 네, 보시는 저희는 분들 민주당 패널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저희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 왜 웃으면서 얘기하냐고. 지금 웃을 때냐고. 예, 지금 웃고 계신데.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예. 있고 한데 약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정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잖아요. 이 갈등의 골이 깊은 거는 풀어내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 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님이 하는 것을 제지 안 하면 우원식 의장이 핫바지라고 써도 되나요? 핫바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나경원 의원이 가서 지금 이제 와서 인사하는 모습 보이면 의장석이 높게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저희 당에서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지금 당에서 중진이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이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말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인사를 안 해가지고 욕 먹었으면 인사를 해야지. 어른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진짜 박근혜 씨를 한 27년인가 살리게 했잖아요. 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명박도 한 17년인가 살리게 했어요. 자기 보수 대통령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정말 넘버 탑이에요. 내가 보니까 무기를 받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권을 가지고 마법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수사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그러고 나서 원래 직권남용죄가요. 변호사들한테는 무용지물의 법이었어요. 이 사형이 안 됐어요. 아니 CEO나 대표가 이렇게 하자는데 밑에서 아 이거 아닌데요. 하면 직권남용이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처벌이 안 됐었는데 윤석열이가 직권남용죄를 만들어서 많은 공무원들을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국무위원들하고 장관들한테 야 국회 가서 싸워 임마. 싸운 사람들은 만찬에 불러서 밥도 사주고 안 싸우고 기 꺾여서 오면은 팽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술도 한잔하면서 형동생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여의도의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이 문화만 바꾼 거야. 진짜 정치를 바꾸고 법을 제대로 바꿨어야 되는데 싸우는 것으로만 바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에서도 싸우고 밖에서도 싸우는 걸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게 한 몇 년은 지나가야 될 것 같고 이 정권이 아마 바뀌고 다음 정부가 들어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59건인데요. 이것 법안 전체에 대해서 국힘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게 민주당이 필버 제대로법을 이제 입법을 하겠다 하다가 이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국힘이 9일 그 논란 때문에 필버 보장법을 또 발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필버를 필두로 연말까지 입법 전쟁이 계속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필리버스터법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지법, 제안법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까 첫 번째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법을 발의하느냐 그 질문에 민주당은 분명히 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의장이 본인의 의장을 국회의원 한 명을 지정해서 의장을 대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장 뭐하러 뽑습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하지. 예. 의장의 권위가 높고 저희가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는 의장이 그만큼 많은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 법을 민주당이 넣었던 이유는 필리버스터 할 때 민주당 의장이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두 명이서 하기 힘드니까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 민주당이 이 법에 대해서 되게 문제점이 많은 법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필리버스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더 큰 넓은 함의적인 의미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민주당한테 이 말을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당신의 말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를 목숨 걸고 지켜줄 거다. 민주당께서 반드시 국회 운영함에 있어서 그걸 더 떠나서 표현의 자유, 민주당 당명에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그 점을 꼭 한번 이 철학자의 명언을 한번 되새겨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볼테르인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볼테르였으면 예. 니들이 한 걸 생각 좀 해봐라 이랬을 것 같아. 윤석열이 한 걸 생각해봐야지. 다 망가져서 안 되면 똥 묻은 개가 아니 TK의 보수의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TK 주호영 의원도 그런 얘기했죠. 반대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TK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동혁도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극우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리가 돼야지 이제 볼테르의 말이 이제 통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부의자가 없습니까? 있어요? 주호영 의원이 부의장. 아 지금 예. 주호영 의원 네. 부의장인가요? 저번에 한번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예. 안 한다 했는데 근데 왜 주호영 부의장은 사회를 안 보는 거예요? 안 사회를 나오시죠, 봐야지 계속. 좀 예. 세 명이 돌아가면서 봐야지 필리버스터 덜 힘들지 두 명한테 계속 필리버스터 사회 보라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필리버스터 없애자는 거잖아요. 예. 주호영 의원님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예, 국민의힘이 8대 악법 저지를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국힘의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윤어게인에 관련해서 절연을 하느냐 마느냐 장동혁 당대표가 그에 대해서 되게 강한 어조로 지금 이제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이제 장동혁
체제 지도부에서의 전략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께서도 지금 점점 더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장동혁 당대표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TK에서 되게 중진이시고 되게 중량감 있는 분이세요. TK에서는 나름 엄청 제가 고향이 대구라서 아, 예. 더 정확하게 아는데 주호영 의원은 대구에서는 인지도도 있고 덕망도 있고 그런 분이 저런 전향적인 메시지를 냈고 더 나가서 주호영 의원은 지금 대구시장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분이 저런 메시지를 냈다는 거는 되게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은 늘 민심에 따라가지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공직선거거든요. 공직선거의 출마자가 가장 많은 선거가 또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어떤 선거보다도 훨씬 많은데 그 후보자들이 만약 후보가 확정되거나 또는 이제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 후보자들이 자기 당선을 위해서라며 표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지금 전략이 공직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국민의힘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있다 확신 못할 겁니다.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그 질문에 그러니까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의 변화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옛날에 처음에 감옥 갔을 때는 대통령직이 있었잖아요. 네. 나오면 또 혹시라도 대통령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윤 어게인이라고 한다면 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감옥 가가지고 못 나올 것 같은 사람인데 자꾸 윤 어게인을 하는 게 이게 뭐 좀 이 말 좀- 자체가 맞지 않다. 정상적이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감옥 가 있는 사람은 윤 어게인에서 못 할 거예요. 네. 이제 곧 있으면 무기나 30년은 받을 건데 그 다음에 아니. 타임 스케줄이 있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1월까지는 한동훈의 단계 시판을 조사해서 한동훈을 징계를 준다. 어허.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그 2월부터는 중도층을 포섭한다. 2월에 중도층이 돌아오나요? 이게 국민들은 서서히 젖어들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은 그냥 완전히 말짱 겠다가 갑자기 내일 물 뿌리면 이상하잖아요. 좀 예.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그래서 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나 저나 왜 이 사람들한테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하나 이 말을 좀 하는 것도 웃겨요.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대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장동혁 대표 그때 옷 벗고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예요 이게. 저도 예.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빨리 장동혁 대표가 옷 벗고 나오거나 아니면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크리스마스 전에 좀 하세요. 그래야지만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지난주만 해도 국힘 비대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는데 이 8대 악법 저지하면서 전 의원들이 지금 필리버스터 나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59개를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약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힘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아까 윤어게인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윤스톱이라는 구호를 외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해줘서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중진 의원들 1대1로 만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변화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거든요. 분명히. 윤 어게인을 외치시는 분이 이제 소수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필리버스터 전국 체제니까 저희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천막농성도 해야 되고 필리버스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서 어떤 국민의힘의 변화의 목소리가 물밑에서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에서 반응 못하면 선출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때까지 모든 당대표에 선출되신 분들이 공직선거 지고 나서서 계속 그 권한을 유지한 분은 없거든요. 그런 점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못하고 지지율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정체돼 있고 낮은 지지율이 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민주당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힘이 되게 못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반등 못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정권 초기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 간의 격차가 커요. 이거는 민주당도 굉장한
심각한 시그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갤럽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보면 한 4대2 정도 되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네, 2배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잘하면 이게 20이 금방 30되고 35, 40 될 수 있잖아요. 예. 못하고 있으니까 좀 방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해법이라고 치면 예. 장동영 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무릎 꿇고 내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지방선거 경선에 있어서 100% 민심으로 결정을 경선 룰을 해야 돼요. 아니 100% 당심으로 하면 다 극우들이 다 투표하고 중도층의 성향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무도 투표를 안 하는데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두 가지 내란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100% 민심으로 지방선거 경선 룰을 바꾸면 민주당도 바짝 긴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뭔가 이제 해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고 일단 끝장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님,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